김상조 정책실장님 실망입니다. 뭐 51조 이런 예산을 말해버리는 건 그야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주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브라카브라다. 예, 대한민국의 건전한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50조 정도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한국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감당 못할 수준의 엄청난 금액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객관적 데이터를 동원하여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1인당 100만원씩 주면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인데 여러분 우리 GDP 얼마쯤 돼요, 원어로? GDP 얼마쯤 돼요, 원어로? 일단 한국의 전체 GDP는 2020년 기준 약 2천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천조. 2천조. 예. 우리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이 예. 총국민소득 2천조쯤 돼요. 지금 우리 국가부채가 얼마냐? 800조 원쯤 돼요, 지금. 한국의 2020년 예상 국가 채무 총액은 805.2조 원 정도입니다. GDP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은 40%쯤 돼요. 39.8%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그게 무슨 40%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억 연봉자가 네. 4천만 원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조 원의 국채를 국가가 일시에 발행하게 된다면 중앙정부 국채란에 해당하는 770.5조가 820.5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의 총합은 855.2조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가 채무 총량이 855.2조 원이 된다면 그에 따른 국가 채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한국의 전체 GDP는 2020년 기준 약 2천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전체 2천조 원 중에서 국가 채무가, 국가가 진 빚이 855.2조 원이 되는 상황의 경우 국가 GDP에 대비한 채무 비율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계산해 볼 수 있죠. 2천조 원 GDP의 국가가 855.2조 원의 부채를 지니는 경우 2천조 원분의 855.2조 원, 바로 그게 그 상황의 국가 채무 비율이며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42.76%죠. 즉 50조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을 때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2.76%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42.76%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위험한 수준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40%를 유지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거 다 못 지키고 100% 넘어가도 다 가입했다고요. 일단 기준이 불명확할 때, 어떤 경우나 기준이 불명확할 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채무 비율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기준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을 모아놓은 집단이 있죠. 바로 OECD입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을 알아볼까요? 100% 넘어가도 다 가입했다고요. 무려 117% 수준입니다. 자, 50조를 당장의 국채를 발행했을 때 42.76%의 채무 비율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데, 우리와 동급의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이미 채무 비율이 117%이더라는 것입니다. 100% 넘어가도 다 가입했다고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라면 117% 수준의 빚을 내고도 대체로 잘만 굴러가더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 나라들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겨우 2.96% 늘어나는 부채 비율에 벌벌 떨 상황은 아니라는 근거로서는 매우 충분하죠. 자, 보수분들이 좋아하시게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봅시다. 유럽연합 EU가 제시한 건전한 국가부채의 수준은 유럽연합이 통합, 그러니까 유로화를 공동 사용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 60% 네. 국가 채무. 네. 그거였는데 지킨 나라 한 개도 없어요. 독일 빼고. 60% 선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40% 정도 되는 상황에 비하면 20% 정도 빚을 더 끌었어도 될 여유가 있습니다. 자, 50조를 한 번에 다 쏜다고 해도 겨우 42.76% 수준이 될 뿐입니다. 그랬다 해도 건전 재정의 보수적 기준인 60%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무슨 기준으로 50조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뭐 51조 이런 예산을 말해버리는 건 그야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주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브라카브라다. 이런 상황인데도
객관적으로 통계를 따져봤더니 분명히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도 부채 비율이 42.76% 되는 것에 벌벌 떨면서 곧바로 나라 살림 거덜날 것처럼 공포감만 퍼뜨리고 계신 보수당 분들, 무슨 기준을 근거로 50조를 한 번에 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부채 기준을 잡고 계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던 것인가요? 아브라카브라다 아브라카브라다. 모두 국가가 쏘라고 하십시오. 50조? 뭐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40%에서 43%로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수치만 보십시오. 국가가 전액 부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예.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봉하는 아브라카브라다 이런 주문이 있어요. 응? 아브라카브라다 이런 수리수리 마수리 뭐라고요? 수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 증가는 악이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만인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악이다. 네, 네. 이런 주류 경제학에서 모두가 신봉하는 이 미신 같은 주문들이 있어요. 그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무기 이런 걸 못 가진 채로 뭐 그냥 50% 하겠다 70%를 해라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어르신 편찮으셔서 종하는 자실 들어가고 애들 전염병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집에 갇혀있고 알바 다니는 아들은 실직해서 일자리 없어서 집에 들어앉아있고 나도 지금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빚을 더 내야죠. 부채 비율 40%까지 아끼면 뭐합니까? 쓸데없이 강바닥 파는 돈 모아다가 이런 재난 상황에 쓴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은 따박따박 걷어가셨고 하셨던 게 아닙니까? 정부에게 권합니다. 이럴 때 팍팍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 800조 원 가지고 GDP 대비 40%라 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지금 경제관료들의 얘기잖아요. 이게 비판 여론을 좀 네. 지나치게 의식하신 것 같기도 해요. 막상 필요한 상황에서 제때 곳간을 풀려고 하면 베네수엘라니 뭐 파퓰리즘이니 땡이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해버리니 어디 돈 제대로 쓰겠습니까? 세계 우파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직접 국민들 지갑에 돈을 꽂아주겠답니다. $1,000씩이나요. 꽂아주는 복지가 무슨 좌파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복지라고 비아냥대던 우파 형님들아, 트럼프가 좌파 사회주의자인가요? 미국 바라기 우파 형님들, 뭐 우파의 우두머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코로나 대비로 팍팍 푸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쏘자는 주장이 겨우 5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예산이 1년에 500조인데 겨우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따라 해야죠. 미국처럼 해야죠. 아니 평소엔 무조건 친미 노래를 부르고 미국 따라가야 된다고 목청 터져라 외치던 분들이 왜 이번엔 미국 따라하자고 외치지 않으시나요? 태극기 들고 나와서 미국처럼 국가 예산 4분의 1을 재단 구호에 투자하라 라고 광화문에서 외치셔야죠. 뭐 평소엔 청와대 앞에서 확성기 들고 잘도 외치더니 왜 정작 필요한 이번에는 조용들 하신지.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이 긴급하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뭐 여당의 그 수뇌부 이렇게 모여서 합의안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랬더니 가져온 합의가 이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예. 이거 꼼지락거리지 마라 이거. 꼼지락거리지 말고 쾌도 났나 얽힌 타래를 풀 때는 칼로 시원하게 내리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50조 원 빚 더 지면 돼요. 그리고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시 그 세입 조정을 해서 신규 국채 발행을 해마다 하니까 그 액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놓고 네. 왜 이렇게 꼬무락꼬무락 그 바둑으로 치면 구석에서 두 집 내는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중원으로 시원하게 두 칸, 세 칸 벌려서 뛰어나가서 예. 중앙에 큰 집을 지어야죠.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난 극복의 중심에 국민 개개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분모기운동 등등 민중은 국난의 극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번 그랬기에 국가는 국민의 덕에 생명력을 이어갔다고 봅니다. 이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하신 거 예. 이걸로는 안 돼요. 드디어 국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한 푼 한 푼 아꼈던 것 이제 드디어 한을 푸십시오. 제대로 한턱 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살고 국민이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어려울 때 국가에게 보답합니다. 정부의 화끈한 코로나 대비 지원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한테 드리는 짤을 하나 만드세요. 네. 피디님. 해서 청와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시원하게. 네. 그럼 네. 저도 받는 거죠? 그럼 다 받죠. 네. 비상한 시국에는 예. 비상한 조치를 해야지. 이 전무후무한 비상한 시국에 옛날부터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봐왔던 것들을 쪼물락거려갖고 무슨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님 실망입니다.